물체 운동의 표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T분의 S. 여러분들, V는 여러분들 속력 또는 속도를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먼저 속력이라고 한다면, 속력은 시간분의 뭐다? 우리가 이동 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V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면 우리는 여기서 S를 뭐가 된다? 우리가 변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V는 T분의 S에서 파생된 공식도 여러분들에게 숙지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는 뭐다? 우리가 VT다. 또는 우리가 T는 V분의 S라고도 여러분들이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A는 T분의 델타 V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A가 가속도라면 여기서 V는 뭐가 될까요? 네, 속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생된 공식을 써본다면 델타 V는 뭐다? AT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불편하다면 가속도 방향 이렇게 속도 방향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아니라 뭐냐면 시간에 따른 우리는 뭐냐면 위치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에 따른 뭐다? 우리가 속도라는 거 여러분들, 속도 또는 속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AT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뭐다? 시간에 따른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뭐냐면 Y축이 무엇을 어떤 물량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T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뭐를 의미할까요? 네, 기울기를 구한다면 기울기는 T분의 S가 되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속력 또는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면 기울기는 T분의 델타 V가 되니까 어떻게 되나 우리가 가속도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울기를 또 확인한다면 기울기는 우리가 시간분의 우리가 속도의 변화는 가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제가 정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면적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을 의미한다 말씀드렸나요? 면적을 구한다면 면적의 모양은 가속도와 우리가 시간의 곱의 모양이 되니까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한 바를 해본다면 면적을 구한다면 면적은 뭐 곱하기 뭐다? 우리가 속도 곱하기 시간 또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우리 변이 또는 이동 거리를 정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면적을 구해본다면 면적을 구한다면 뭐를 의미한다? 우리가 ST 그래프 S 곱하기 T가 되니까 얘는 정의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천당이라고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기울기와 면적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습관이 되냐면 우리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V,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 AT 그래프 기울기는 뭐다? 우리가 지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저 세상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자, 반면에 면적은 탑을 쌓게 되니까 우리가 벽돌을 쌓은 것처럼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AT에서 기울기는 속도의 변화량, VT에서 면적이죠. 면적은 우리가 ST 그래프, 다시 말하면 우리가 ST가 아니라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S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가 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위로 올라가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 그래프에서 순간 속력, 순간 속도, 평균 속력, 평균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친구가 공을 던졌습니다. 자, 이 공의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운동을 했군요. 자, 이 공의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
또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진 시간을 0초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를 t1초, 그리고 t2초, 그리고 t3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뭐 할 거냐면 t1초와 t2초를 t3초라고 할까요? t1초와 t3초를 있는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직선을 걷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기울기는? 네, 기울기는 우리가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는 뭐냐? 두 점을 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라고 했습니다.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력 또는 뭐라고요? 우리가 네, 평균 속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T2초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선의 우리가 기울기 구한다면 T2초에서 우리가 한 점, T2는 한 순간에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구하게 된다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기울기는 순간 속력 또는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하나 또 확인하고 간다면 여기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 곡선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짧은 구간은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보일 거예요. 이 직선을 연결시킨 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 속력에 대해서 또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렸더니만 이 공이 또 다른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0초이고요. 여기 t1, 그리고 t2, 그리고 t3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평균 속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균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점 t1과 t3에 우리가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평균 속력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평균 속도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둘 다 의미할까요? 네, 정답은 평균 속력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위치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물체의 운동을 봤을 때 우리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물체는 이 물체는 여기 있던 점의 시작점에서 이게 시작이죠. 시작점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그림이죠. 여기까지 왔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끝점이죠. 그래서 T1에서 T3까지의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길이를 우리 시작 끝점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다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면 T2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어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순간 속력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순간 속도를 의미할까요? 네,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를 둘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순간값은 순간 속력과 순간 속도의 크기는 항상 매 순간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뭘 배웠냐면 우리가 운동 방향이 일정할 때 불변일 때 우리는 이동 거리와 뭐가 우리가 변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변이의 크기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냐면 평균 속도가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이동 거리와 우리가 변이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이동 거리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다? 우리가 네,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균 속도보다는 평균 속력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총 시간분의 총 거리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VT 그래프에서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공을 렌즈 위쪽으로 던졌습니다. 자, 이 공의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우리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도록 할게요. 던진 순간의 시간을 0초, 그리고 t1초, t2초, 그리고 t3초라고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냐면 t1에서 t2까지의 우리가 평균 가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t1과 t2를 잇는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두 점 있는 직선의 기울기 뭐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평균이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가속도니까 평균 가속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T2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 구했어요. 자,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T2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우리가? 네, 여기서 기울기니까 VT니까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어떤 가속도 우리가 접선이니까 순간 가속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 T2를 보세요. T2를 보게 되면 우리가 순간 가속도, 시간이 T2일 때의 우리가 순간 속도는 0이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속도죠. 시간이 T2일 때의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는 0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가속도와 속도의 크기는 같은 게 아니다. 가속도가 크다고 해서 속도가 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단지 가속도는 뭘 의미한다? 우리가 가속도에서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물체의 운동이 다음과 같은 운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여기는 시간을 정의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우리가 0초, 그리고 t1초, t2초, t3초라고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t1과 t3 사이에서 평균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두 점을 잇는 우리가 직선을 그려요. 그리고 속도와 시간이니까 이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평균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T2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T2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가 순간 가속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VT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친구가 던진 공의 VT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까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프를 보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네요. 직관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평균 속력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의를 공식으로 만들었죠.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자, 평균 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됐나요? 네, 총 시간분의 총 변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0에서 3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물어봤다면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0에서 3초니까 총 거리 시간 3초분의 이동한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프에서 우리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 또는 변이가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값이 우리가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하나요? 여기서 면적이죠. 자, 면적을 구했습니다. 면적을 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0에서 2초 동안의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가 8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의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이동 거리를 실제 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0초일 때 우리가 이 친구는 0초일 때 우리가 스타트를 끊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초 동안 얼마큼 갔나요? 2초 동안 우리는 8m를 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에서 3초 동안 또 얼마큼 갔나요? 2에서 3초 동안 우리가 2m 간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속력은 3분의 8 더하기 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10이라는 걸 쉽게 찾았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총 걸린 시간 3분의 속도니까 방향이 있겠네, 그죠? 자, 보는 것처럼 위는 우리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니까 위쪽으로 플러스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같아요. 8, 2. 자, 무슨 말입니까?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우리가 3초까지
변이와 이동 거리는 운동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똑같이 얘는 3분의 우리가 플러스 10이 나오고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운동을 했다고 가정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을 구하려고 하니까 뭘가 필요하나요? 우리가 총 시간 3초. 3초 동안 평균 속력이 3분의. 자, 이제는 뭘 물어봤나요? 똑같이 이동 거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좀 다르네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했을까? 이 공은 네, 여기서 0초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죠, 이렇게. 몇 초까지? 네, 2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동했나요, 우리가? 네, 이거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면적을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네, 8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면적 구하니까 얼마 나왔나요? 2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8m만큼 올라왔습니다. 그 다시 이렇게 2초 때 다시 내려왔네요. 얼마큼 내려왔나요, 우리가? 네, 2m만큼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자, 평균 속력은 3분의 똑같이 8 더하기 2라고 할 수가 있다. 이동 거리니까. 그래서 얘는 3분의 10이 나왔어요. 자, 반면에 우리가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도는. 자, 이제는 조금 얘기 달라졌죠.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떤 값입니까? 3분의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여기 0초에서 우리가 2초 때까지 이만큼 3초 때까지네요. 3초 때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이동한 거죠. 6m가 되겠네요. 자,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8 빼기 2라고. 그래서 얘는 우리는 3분의 플러스 8 빼기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3분의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네, 너무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면적 구할 때 부호를 살리세요.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부호를 살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요. 방향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평균 속력은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에서 한번 써볼게요. 평균 속력은 3분의 플러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평균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평균 속도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3분의 플러스 8 방향 마이너스 1을 살려주면 여러분들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서 우리는 방향을 표시했다는 것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 친구가 던진 공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의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할까요? 자, 뭐냐면 우리가 물체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던지는 순간이 0초이죠. 네, 0초인 순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공의 운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1초인 순간 여기 위치를 지나겠네요. 1초인 순간. 자, 그리고 2초인 순간 또 여기를 지나게 될 것 같고요. 2초인 순간. 그리고 5초인 순간 여기를 지나겠네요. 5초인 순간. 자, 그리고 다시 6초인 순간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6초인 순간 우리 여기를 지나고 다시 원래 자리를 지났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에서 우리는 쉽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네, 5초인 이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물체의 운동 방향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속도의 방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어떤 게 속도인가요? 네,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어디에서 운동방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래 위가 꺾이는 방향. 다시 말하면 5초인 순간이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같은 경우가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아래 위로 꺾이는 순간 또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꺾이는 순간이 뭐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의 시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미 물체의 운동 방향을 찾기가 너무 쉽게 되어져 있죠. 자, 속도와 시간이니까 뭐 우리는 바로 속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0에서 1초까지는 마이너스고요. 1에서 2초는 플러스, 2에서 5초도 플러스, 5에서 6초도 플러스, 6초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 우리가 플러스만 바뀌는 1초인 순간과 우리가 6초인 순간이 바뀐다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아래 위로 꺾이는 순간, 우리가 물체의 운동이 바뀐다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그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물체의 운동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몇 번 물체 운동이 바뀌었을까요? 자, 우리 위치와 시간에서는 한 번이었고요. 속도에서는 한 번 바뀌었고요. 속도에서는 우리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자,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몇 번 바뀌었을까요?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가속도는 우리가 속도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는 나중 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뭘 구하라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을 구했을 때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속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속도와 시간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 시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던진 공의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다시 말하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속도를 보고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하려면 속도에서 뭐가 가속도입니까? 네, 기울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에 먼저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0에서 1초까지는 마이너스고요. 1에서 6초까지는 가속도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6초 이후에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이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속도의 변화량인데 0에서 1초까지와 1에서 2초까지 면적 거의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초인 순간 가속도 값이 최고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냐면 1초인 순간과 5초인 순간 그리고 6초인 순간에 대해서 중심을 주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에서 1초까지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기울기는 뭐다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초까지 가속도 크기는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1초에서 2초까지 다시 가속도는 플러스가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대략적으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몇 초인 순간인가요? 네, 0초인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몇 초인 순간인가요? 네, 1초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0과 거의 같아진 이 순간, 이때가 우리가 2초인 순간입니다. 자, 2초 후에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가속도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가 커지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초인 순간 어떻게 됐나요? 5초인 순간, 네, 가속도 크기가 최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속도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많은 친구들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말씀드렸던 거.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다? 시간에 따른 가속도이다. 네, 시간에 따른 가속도를 보게 되면 플러스 값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기울기를 구하고 있죠. 제가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네,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납니까? 네, 지옥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시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5초에서 6초까지는 기울기는 플러스이면서 속도의 기울기는 플러스이면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초인 이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6초인 이후에는 이 그래프는 다시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초인 순간이고요. 여기가 몇 초인 순간입니까? 네, 5초인 순간이죠. 그리고 6초인 순간이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초기 속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점이 속도가 0인 기준이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면, 시간이 나온다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네, 플러스 바뀌는 이 구간 한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만약에 그래프가 만약에 0인 점이 여기라면, 기준점이 0이라면 여기가 우리가 기준점이 된다면 몇 번 바뀌었나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죠. 그래서 세 번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속도가 0인 기준이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번 바뀌었죠, 우리가? 네, 한 번, 두 번 바뀐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 그리고 만약에 0인 기준점, 속도가 0인 점이 여기가 0이라면 몇 번 바뀌었을까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뭐냐면 우리는 이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물체 운동 방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놓으면 우리가 어디에 지문에서 우리가 뭐냐면 초기 속도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